생활 속 수학 동아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 속 수학 A를 맡은 박지호 선생님. 생활 속 수학 B를 맡은 조연희 선생님입니다. 와! 사실 선생님은 3학년을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분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같이 열심히 동아리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어떤 걸 공부할지 다음 목차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스토쿠라는 것이 무엇인지, 스도쿠의 유래, 스도쿠 규칙, 그리고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네, 두 번째는 이제 스토쿠 말고 스토쿠를 활용한 다른 퍼즐들, 캔캔 퍼즐과 스카이스크래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부한 거 이외에 우리가 같이 강의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이 과제를 해야겠죠. 과제를 제출해야겠죠. 그래서 과제 제출 안내까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쿠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수도쿠의 유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수도쿠란 세일수, 홀로, 독이라는 이 두 한자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거예요. 여기서 눈치챘겠지만 수도쿠는 일본에서 먼저 흥행을 했어요. 수도쿠란 이름을 붙여준 것도 일본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자, 그러면 누가 만들어냈느냐? 1979년에 하워드 간즈라는 건축가가 미국의 퍼즐 잡지 델 매거진에 넘버 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이 퍼즐을 실었어요. 그리고 이 퍼즐이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숫자는 오직 혼자서 존재한다 라는 엄청 긴 이름으로 이 퍼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이름도 길고 어려워 보이니까 잘 접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퍼즐을 카지마키라는 일본의 퍼즐 잡지 니코리 퍼즐 잡지의 회장이 수독이라는 두 글자로 이 퍼즐 잡지를 실으면서 대중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 수도쿠가 엄청난 흥행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퍼즐 잡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수도쿠는 수학자가 만든 퍼즐입니다. 어떤 수학자가 만들었냐면 오일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있어요. 아마 수학을 전공한 박지수 선생님도 잘 아실 거예요.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이 오일러가 연구한 라틴 방진에서 사실 유래한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요. 사실 이 라틴 방진이라는 거는 9 곱하기 9 퍼즐에서 가로줄, 세로줄에 겹쳐지는 숫자가 없게끔 만들어지는 방진입니다. 거기에다가 세 번째 규칙을 추가한 것이 바로 수도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수도쿠의 규칙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도쿠의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방금 얘기했지만 라틴 방진에서 규칙을 추가하여서 만든 게 수도쿠의 규칙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규칙으로는 라틴 방진의 규칙을 따라가는데 첫 번째로 어떤 가로줄에도 같은 숫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 한마디로 1부터 9까지 9칸이기 때문에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로줄에도 같은 숫자가 나타나면 안 돼요. 1부터 9까지 중복되지 않게 한 번씩만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규칙이 추가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겠지만 큰 정사각형이 작은 정사각형 9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작은 정사각형, 가로, 세로 3칸짜리 작은 정사각형에도 같은 숫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수도쿠의 규칙 3가지입니다. 각각의 가로줄, 세로줄, 작은 정사각형에 9개의 숫자가 모두 나타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수도쿠를 풀 때 꼭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자, 그럼 수도쿠는 언제나 풀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도쿠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 아까 말했듯이 가로에는 무조건 같은 숫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1부터 8까지 이미 채워져 있으니까 남은 한 자리는 9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맨 아래 오른쪽 아래를 보면은 9라는 숫자가 이미 적혀 있죠.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규칙 중에서 세로에는 절대로 중복된 숫자가 나타날 수 없다. 한마디로 이 수도쿠는 풀 수 없는, 풀이가 존재하지 않는 수도쿠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이제 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수도쿠가 나오는데 가운데 이제 비어있는 네 자리를 채워보면은 4, 9, 9, 4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9, 4, 4, 9 이런 식으로 푼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수도쿠를 잘 푼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풀이가 두 개 존재하는 수도쿠인데 수도쿠는 규칙이 뭐냐면은 무조건 풀이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도쿠는 유일한 풀이가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식으로 풀이가 존재하지 않는 수도쿠나 풀이가 두 개 존재하는 수도쿠는 잘못 만들어진 수도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책이나 문제집 그런 데 나오는 수도쿠들은 엄밀한 원칙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만들어진 수도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수도쿠의 또 다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도쿠는 숫자 배열이 몇 가지나 존재할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펠겐하우어와 자비스라는 수학자가 2006년에 연구를 시작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존재할 수 있는 9차 수도쿠 방진이 몇 개였냐면, 자, 이거 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회니까 네, 잘 말씀하셨어요. 이걸 해보면 66회, 7090경, 3752조, 210억, 7293만 6960개의 숫자 배열이 존재합니다.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살펴보니까 회전이나 좌우 뒤집기 등 이런 비슷한 류의 것들을 제외해보면 숫자가 확 줄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위의 숫자에 비해서는 적어 보이지만 얘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큰 숫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숫자는 54억 7272만 538개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이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하루에 하나의 수도쿠를 푼다고 가정할 때 그럼 이 숫자를 36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1499만 3782. 즉 우리가 하루에 하나의 수도쿠를 푼다고 생각하면 모든 이 퍼즐을 풀려면 150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건 숫자 배열이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 배열로 만들 수 있는 문제는 또 많겠죠. 그러니까 수도쿠의 문제 개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도쿠를 풀겠어 라고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는 숫자 배열이 몇 개가 가능한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수도쿠를 만들 때 우리가 적혀져 있는 힌트 있잖아요. 그 힌트는 몇 개까지 적혀 있어야 우리가 풀 수 있을까요? 대략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칸이 81개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단서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고든 로일, 게리 맥과이어, 바스티안 투게만, 질 시바리오라는 4명의 호주 출신의 과학자가 뭉쳤습니다. 이 연구가 2012년에 완료가 되었어요. 굉장히 최근이죠. 꽤 최근이네요. 네, 엄청 최근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때 이 맥과이어는 2006년에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수도쿠 퍼즐 하나를 1초 만에 검증하는 슈퍼컴퓨터가 있다 해도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려면 173년이 걸린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 왼쪽에 보이는 이 슈퍼컴퓨터로 이 퍼즐을 푸는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가 그 총 계산한 시간을 따져보면 710만 시간 동안 54억여 개의 퍼즐을 분석했습니다. 이 작업이 총 1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결과 16개의 힌트 숫자만으로는 단 하나의 해답을 가진 수도쿠 퍼즐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럼 최소 단서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적어도 17개의 숫자가 존재해야 수도쿠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겠죠. 선생님은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일단 너무 숫자가 띄엄띄엄 있어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이 연구를 끝마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문에 쓰인 방법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거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정말 막노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수학자가 더 우아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다시 증명하길 바란다 라고 인터뷰를 마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수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런 문제 같은 것들도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스토크 퍼즐을 푸는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같이 스토크 풀어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 있을 때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많이 눈에 들어오는 숫자부터 공략하는 게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같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선생님 눈에는 숫자 1이 여러 개가 보이네. 여기, 여기. 자, 숫자 1을 기준으로 그러면 한번은 공략해 보도록 하자. 자, 아까 말했듯이 가로, 세로, 그리고 작은 정사각형마다 우리는 숫자가 하나씩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1도 마찬가지로 작은 정사각형 안에 숫자가 하나씩 있어야 한다는 거겠지.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사각형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1은 가로, 세로 기준으로 있으면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하나씩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줄에는 이미 1이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 이 줄에도 이미 1이 나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줄에도 1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정사각형 안에 1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이 들어갈 자리는 바로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 자리는 1이 들어가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자, 그럼 여기가 1을 채웠지. 그럼 반대로 해보면은, 근데 모든 방법이 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냐라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여기가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자, 그럼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여기가 1이니까 이 줄은 전부 다 1이 들어갈 수가 없고, 여기가 1이니까 이 줄은 전부 다 1이 들어갈 수가 없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아니면 여기에 숫자 1이 들어가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지. 하지만 그 이상 그 이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야. 자,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빈칸을 채워가는 게 스토크를 푸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같이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일단 1인 건 알아냈고, 자, 아까 말했지만 많이 보이는 숫자 위주로 하는 게 좋아.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하나 주자면, 거의 다 채워져 가는 가로, 거의 다 채워져 가는 세로, 거의 다 채워져 가는 작은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는 게 문제를 풀 때, 스토크를 풀 때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일단 한번 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이 사각형이 웬만한 건 다 채워져 있는 것 같네. 자, 이 사각형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 사각형 안에는 1부터 9까지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자, 숫자 1을 따져보면은, 자, 일단 숫자 1을 따지면 숫자 1은 여기에 있지. 그러면은 여기 이 칸은 다 들어갈 수가 없고, 숫자 1이 또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칸은 숫자 1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 숫자 1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 다음에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1은 아닌 거 알아냈고, 그 다음에 여긴 이 사각형에서 이번에는 숫자 2는 여기 있고, 숫자 3을 생각해 보면은 숫자 3은 주변에 3을 또 보면은 3도 아닌 것 같아. 자, 4, 5, 6, 그 다음에 7을 보자. 7을 확인해 보면은 여기에 7이 있고, 7이 이런 식으로 지워질 거고, 7이 또 여기 있지. 그럼 7이 이런 식으로 지워지겠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남은 자리가 뭐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다? 여기가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채워주게 되면은 여기가 7이 들어간다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가 7인 걸 또 알아냈으니까 또 하나하나 또 보게 되면은, 자, 그럼 봐봐. 7 개수를 세어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5, 6, 7, 8개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각형만 7이 없다는 거니까 무조건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7 여기 싹 다 지워주고, 7 여기 싹 다 지워주고, 7 여기 지워주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만 비어있지. 따라서 여기가 뭐다?
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숫자 7 9개는 전부 다 찾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숫자 7도 적어주면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나씩 채워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엔 또 내가 뭐에 관심 가질 거냐면은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 숫자 1부터 생각해 보면 되겠지. 숫자 1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뭐 1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못 들어갈 거고,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못 들어갈 거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 못 들어갈 거야. 뭐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아니면 여기에 1이 들어가겠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에 1이 들어가겠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정보를 안 상태에서 또 다른 정보를 한번 알아봅시다. 숫자 1 했고, 그 다음에 2, 3, 그다음 4차례. 자, 4도 생각해보면은 4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는 4가 못 들어가고, 4가 여기 있으니까 4가 여기는 못 들어가겠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4는 여기 아니면 여기겠다. 이 정도 정보는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모든 경우에서 무조건 답이 나온다는 건 아니야. 정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4, 5, 6, 7, 그 다음에 8. 8 생각해보면은 8 여기 있으니까 8 여기에 그어주고, 그 다음에 8 여기 있으니까 여기 그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또 우리 무슨 사실이 있어? 바로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바로 여기가 8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빈칸을 또 채워주게 되면은 바로 여기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여기가 8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이제 또 추가로 8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로 얻을 수 있겠지. 추가로 8의 정보 얻으면은 8이 여기 있으니까 쭉 내려주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에서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바로 여기가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도 빈칸을 채워주게 되면은 여기가 8.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빈칸을 하나하나 또 채워가면 되겠지. 빈칸을 또 하나하나 채워가면은, 자, 8 한번 개수 파악해보자. 8 개수 파악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정도 알 수 있네. 자, 이 정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8 줄을 그어보면은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지. 8, 8, 8. 그 다음에 여기도 8. 그 다음에 여기 8. 여기 8, 여기도 8, 그 다음 여기가 8. 자, 이런 식으로 지금 8에 관련된 자리를 싹 다 그어 봤는데, 지금 확인해 보면은 8이 적혀져 있지 않은 곳은 여기와 그 다음에 여기, 8이 적혀져 있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여기. 하지만 빈칸은 여기니까 어디에 8이 들어갈지 확신할 수 없고, 빈칸이 여기니까 어디에 8이 들어갈지 확신할 수 없고, 빈칸이 여기니까 어디에 8이 들어갈지 확인할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아, 8에 대한 정보는 더 이상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다른 숫자를 기준으로 또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지. 다른 숫자 기준으로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8은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제 8 말고 다른 숫자에 대해서 할 건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맨날 사각형에 대해서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직선이 지금 거의 다 채워져 가니까. 자, 이 직선에 없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1이 없는 걸 알 수 있지. 1이 없는 거. 자, 1이 없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봐. 1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여긴 1이 못 들어가. 그래서 1은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에 2 있고, 3 보면은 3이 또 없지. 3이 없기 때문에 또 뭐 할 수 있는 3은 여기 있지. 그럼 3은 마찬가지로 여기에 못 들어가고, 그럼 3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4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지금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여기와 여기에 이 두 군데 1과 3이 들어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가 1, 아래가 3, 혹은 위에가 3, 아래가 1이든 간에 어차피 두 개 다 무조건 1, 3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럼 4는 어디밖에 못 들어간다? 4는 무조건 바로 여기밖에 못 들어가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방금 같은 그런 논리를 통해서 바로 여기가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굉장히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 왜냐면은 바로 비어있는 이 자리가 숫자 1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
또 추가로 몇 개 더 해볼까? 몇 개 더 해보면은 이번에는 이 세로줄을 기준으로 또 생각을 해보면 비어있는 곳이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숫자를 세어보면은 1, 2, 3인데 3은 여기에 있어서 여기엔 3이 못 들어가잖아. 따라서 여기가 바로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여기가 4라는 사실도 바로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것도 빈칸을 채워주게 되면은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3. 자, 그럼 또 숫자 많이 보이는 걸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숫자 많이 보이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3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에는 여기 이 직선을 기준으로 이 세로 모양 긴 직사각형 기준 생각하면은 여기 비어있는 곳에 들어갈 숫자가 1, 2, 3, 4, 5, 6 그 다음에 9인 걸 알 수가 있지. 여기는 6 아니면은 9가 들어간다. 6 아니면 9가 들어간다. 하지만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빈칸을 하나씩 채워가는 거고, 이런 논리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빈칸을 다 채울 수가 있다는 거야. 하다 보면은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하다 보면은 같은 칸 안에 숫자가 2개 들어가거나 같은 줄 안에 같은 숫자가 2개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 그럴 때는 정말 아쉽지만 전부 다 틀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풀 때 꼭 논리를 잘 가지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챕터 1 수도쿠에 대한 유래, 규칙, 그리고 수도쿠를 풀어보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챕터 2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퍼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 퍼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수도쿠의 규칙 중에 세 번째 규칙을 다른 규칙으로 바꾼 퍼즐들이에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수도쿠와 완전 다른 성격의 퍼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퍼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 2가지 퍼즐로 선생님이 가져와 봤거든요. 캔캔 퍼즐과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의 규칙과 풀이 방법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캔캔 퍼즐입니다. 캔캔 퍼즐 n 곱하기 n 퍼즐이에요. 아까 수도쿠 9 곱하기 9 퍼즐이라고 했지만 캔캔 퍼즐은 4 곱하기 4, 5 곱하기 5, 6 곱하기 6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100 곱하기 100도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수도쿠의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세 번째 규칙을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에서도 볼 수 있죠. 굵은 테두리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굵은 테두리 안에 어떠한 연산이 적혀 있죠. 이 굵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 적힌 연산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사진은 4 곱하기 4 퍼즐이니까 가로 세로 줄에 1, 2, 3, 4 숫자를 쓰면서 이 세 번째 규칙까지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풀지 한번 선생님이랑 이 아이디어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먼저 네, 감사해요. 네, 레이저 포인트를 켰어요. 자, 이 숫자 칸에는 한 칸이 적혀 있으니까 한 칸에 4가 적혀 있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4가 들어가겠죠. 그럼 나머지 연산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나누기라는 것은 나눠서 2가 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한번 적어보면 어떤 수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1과 2가 가능할 거예요. 이거밖에 없을까요? 2와 4도 가능하겠죠. 또 가능할까요? 선생님 3, 6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우리가 말했던 이 n 곱하기 n 퍼즐의 규칙에 벗어나는 거죠. 1, 2, 3, 4 중에 나눠서 2가 되는 수는 두 수는 이 두 순서쌍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12 곱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3칸이 존재하니까 곱해서 12가 되는 세 수를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떤 순서쌍이 존재할까요? 그렇죠. 1, 3, 4와 2, 2, 3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마이너스를 생각해보면
빼서 2가 되는 두 수죠. 빼서 2가 되는 두 수니까 1, 3과 2, 4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16 곱하기를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칸에 곱해서 16이 되는 세 수를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면 1, 4, 4 그리고 2, 2, 4가 있겠죠. 다음에 7 플러스 3칸이니까 더해서 7이 되는 세 수는 생각해 해보세요. 1, 2, 4, 1, 3, 3, 2,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힌트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타가 나서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좀 못생기게라도 이쪽을 이제 빼서라고 고쳐놨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이를 해볼지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4가 써있죠. 그러니까 얘부터 출발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 밑에를 살펴보면 둘 다 2 나누기 2 나누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4가 써있으니까 4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러면 2 나누기에서 4를 제외한 수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2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둘 다 1이나 2가 들어가야 되니까 자동적으로 이 위에 칸은 뭐로 결정이 될까요? 3이요. 그렇죠. 3이요. 아유, 잘했어요. 훌륭해요. 자, 3이 되겠죠.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6 곱하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6 곱하기를 보는데 얘는 1, 4, 4나 2, 2, 4가 존재하는데 지금 두 번째 칸에 줄에 4가 존재하죠. 그럼 1, 4, 4는 가능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1, 4, 4 지워봅시다. 그럼 뭐가 돼야 돼요? 2, 2, 4. 그쵸. 2, 4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로줄에 2가 겹쳐지지 않게 써줘야겠죠. 그럼 2가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위에 한 칸, 아래 한 칸. 그치. 이렇게 2가 써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이 한 칸은 자동적으로 4가 됩니다. 4가 됩니다.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거 뭐가 될까요? 1. 그쵸. 여기가 이제 1밖에 안 남았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7 플러스 칸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7 플러스는 이 세 종류였는데 지금 3, 1을 포함해야 되니까 뭐만 남을까요? 3이네요. 그쵸.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동적으로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또 자동적으로 채울 수 있는 칸 보여요? 안 보여요? 저기가 1이네요. 그쵸. 이 칸이 바로 1이 되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도 2, 4가 될 수 없으니까 1, 3이 되면서 또 이 칸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3이네요. 그쵸. 3이 들어가야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12 곱하기를 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 2, 2, 3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들어갈 수 있을까요? 2, 3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2가 중복돼요. 그렇죠. 이 세로줄과 이 세로줄에 이미 2가 존재하죠. 그러면 2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2, 2, 3도 지워봅시다. 그러고 나면 1, 3, 4가 남죠. 1, 3, 4를 잘 채워야 돼요. 근데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 3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럼 3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거기. 여기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1, 4를 채우려면 이렇게 채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누기를 마저 채워보면 이렇게 캔캔 퍼즐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산규칙과 수도쿠의 규칙을 적절히 조화롭게 우리가 스킬을 사용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다른 퍼즐, 스카이스크래퍼 퍼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퍼즐,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은 아주 특별한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앞에서 했던 스토크 규칙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규칙을 만족하면서 이런 식으로 건물을 세우는 게임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야에 보이는 건물의 개수를 토대로 고층 건물을 세우는 게임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아무런 숫자가 이 네모칸에는 적혀져 있지 않은 이런 9칸의 이제 빈칸이 있는데 잘 보면 바깥쪽에 숫자가 적혀져 있죠. 1, 2, 3 화살표도 그려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바로 이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몇 개가 보이는지
자, 이렇게 이 마우스를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 바라봤을 때 건물이 3개가 보이도록 건물을 세워야 된다. 이쪽 방향으로 봤을 때 건물이 2개가 보이도록 건물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숫자가 마찬가지로 1부터 3까지만 사용해야 되는데 1은 1층 건물, 2는 2층 건물, 3은 3층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건물을 세웠을 때 3개가 보이기 위해서는 건물을 1층, 2층, 3층 순으로 세우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을 세우지 않으면 뭐 3층 뒤에 건물이 숨어서 건물이 2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3일 때는 건물을 이런 식으로 세우면은 세 건물이 다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숫자 2를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2개만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물을 2층, 3층으로 세우는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3층이 앞에 나오게 된다면은 3층의 모든 건물이 다 가려져서 건물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건물이 2개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3층, 2층 이런 식으로 건물을 세우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숫자를 만족하도록 이 빈칸을 채우는 게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은 공간 지각력이 필요한 퍼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이 주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숫자 1과 숫자 1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바로 맨 앞에 4층짜리 건물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숫자 4, 여기에 숫자 4를 바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도쿠와 앞에서 캔캔 퍼즐과 마찬가지로 이 숫자가 적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퍼즐을 풀 때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첫 번째는 어디서 우리가 생각할 거냐면은 여기에 이 줄,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세 건물이 보여야 한다는 이 줄에서 한번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이제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바라봤을 때 건물이 3개가 보이게 되는 경우가 무엇이 있냐라는 건데 바로 1, 2, 4, 3 순서로 세웠을 때 1, 3, 4, 2 순서로 세웠을 때 2, 3, 4, 1 순서로 세웠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4층 뒤에 건물이 하나 숨겨져 있어야 되니까 숨겨져 있는 건물이 3층짜리일 때, 2층짜리일 때, 1층짜리일 때로 이렇게 구분을 해놓는 거죠. 보충 선멸 아주 좋았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지금 그때 우리가 여기 맨 앞자리에 1층짜리 건물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앞자리에 1층짜리 건물을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건물이 2개만 보여야 되는데 여기에 1층짜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다음 자리에는 2층 아니면 3층 건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 줄에서 1, 2, 3, 4층을 다 세워야 되니까 여기가 1층을 세우면 여기가 2층이나 3층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느 경우든 간에 1층, 2, 3층, 4층 세 건물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건물밖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자리에 1층짜리 건물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경우가 하나로 줄여지네요. 그렇죠.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2, 3, 4, 1 경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줄 빈칸을 모두 다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채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생각해 보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제 남은 거는 2층, 4층을 세웠으니까 1층, 3층만 남았는데 만약에 여기에 3층짜리 건물이 세워진다 하면은 2층, 3층, 4층이 전부 다 보여지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랑 맞지 않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숫자는 1, 여기는 3층짜리 건물을 세우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추가로 이제 보면은 자, 이제 여기에 아래층에 이제 여기 아래줄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될 건데 지금 여기에 4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이 줄에는 4층짜리 건물을 더 이상 세울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에는 더 이상 4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리와 여기는 이 자리에 4층 건물을 세울 수가 있는데 여기에 4층을 세우게 되면은 4층이 모든 건물을 다 가리니까 숫자가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4층을 세울 수가 없겠죠. 여기도 4층을 세울 수가 없고 여기도 4층을 세울 수가 없으니 여기가 바로 4층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4층이 들어가게 되고 맞춰서 숫자 2, 1을 하게 되면은 건물이 3개가 보이게 되니까 1,
2가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줄도 3, 4, 1이라는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그 아랫줄도 마찬가지 논리를 통해서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세 건물만 보여야 되니까 세 건물만 보이기 위해서는 맨 앞에 3층짜리 건물이 오게 되면은 2층짜리 건물을 가리게 돼서 더 이상 올 수 없게 되니까 여기는 2층, 3층 건물이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대로 쭉 이어서 이제 해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이 숫자에 관련 없이 수도쿠에서 우리가 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규칙만 잘 이용해도 남은 자리는 다 채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4, 4, 4가 들어갔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가 4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4가 있어서 여기가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앞에 여기 있는 바깥 숫자랑 관련 없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도쿠 퍼즐의 첫 번째, 두 번째 규칙만을 이용해서 나머지 자리를 다 채워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공부를 다 했어요. 수도쿠와 캔캔 퍼즐,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에 대해서 다 배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선생님들이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학습지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우리의 배움터 화면이에요. 이 두 번째를 클릭해 봅니다. 클릭하면 선생님이 텍스트를 넣어놨는데 이 텍스트에 이 과제 제출이라는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하면 어떤 창이 뜨냐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라이브 워크시트라는 프로그램 페이지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미 여러분의 계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 유저네임, 여러분 영어 잘하니까 여기 유저네임이 뭐죠? 아이디. 그쵸, 아이디죠, 아이디. 아이디는 학번 띄어쓰고 이름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3학년 10반 담임이니까 31000 띄고 조연희라고 적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학번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1000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를 클릭하면 어떤 화면이 뜨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퍼즐 9월 18일 수업이 이제 책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도쿠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빈칸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빈칸에다가 이제 친구들이 전부 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네, 숫자를 입력을 해서 선생님이 여기 수도쿠 사진만 했지만 수도쿠랑 캔캔 퍼즐이랑 스카이스크래퍼 퍼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런 버튼이 뜹니다. 이제 Save for Later는 지금 당장 제출하기 싫어요. 저는 좀 더 고민해보고 싶어요. 라는 거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 완성을 하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점수를 자동으로 채점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여러분이 작성한 학습지가 제출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몇 점을 받았는지 어떤 답안을 썼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살펴보고 A반과 B반의 최고 득점자에게 상품을 증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습지를 풀었는데도 나는 이제 퍼즐을 좀 잘 하는 것 같다. 이 퍼즐로는 나의 이 똑똑한 머리를 이 갈증을 채울 수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도전 과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 학습지에 있는 퍼즐보다 좀 난이도가 높은데요. 이 도전 과제를 클릭하시고 이 글을 클릭을 해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사진은 없는데 그 도전 과제를 첨부해 놨어요. 그래서 첨부해서 그거를 풀고 나서 선생님한테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네이버 설문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학번 이름 써주시고 여기에 여러분이 풀이한 그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과제가 3문제가 있는데요. 한 문제만 풀어도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기한은 다음 시간 전까지, 우리가 그 다음 주에도 바로 수업이 있죠. 네, 일주일 뒤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해요. 그 전까지 제출을 하면 풀이가 좋은 친구들에게 또 상품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요.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준비하느라 되게 많이 고생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많이 고생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게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수업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커뮤니티에 올려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